반갑습니다. 6주차 캘리그라피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여러분이 5주차 때 그 따라쓰기 쪽 교수님이 여러분들 과제를 한번 다 검토를 해보니까 쉽지가 않죠. 따라쓰는 것조차도 사실 필압에 의해서 조절하고 그 속도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으니까 막 우둘툴툴 시골길처럼 우둘툴툴 이렇게 돼보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기에 좀 아쉽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따라쓰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똑바로 나오고 어떻게 해야 우툴툴툴한 게 없이 이게 바르게 써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감으로 이제 느껴져야 돼요. 사실 캘리그라피는요, 이 감각이 80%예요. 이 감각을 익히는데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수업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자필로 한번 맘대로 써봐라.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의 글씨체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울이거나 우측으로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캘리그라피를 쓰면서 자기 습관에서 빨리 벗어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 1번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 따라쓰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습관과의 이별, 내가 여태까지 쓰던 그 필기 습관과의 이별,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기 습관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것들에서 이제는 캘리그라피의 습관들로 이제 좀 전환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시죠? 또 요 먹물을 다시 또 제가 좀 따라 보겠습니다. 자, 먹물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습 한번 해보죠. 이 붓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붓 끝에만 살짝 묻히면은 되겠다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이 붓 끝까지, 여기 끝까지 전체로 다 묻혀야 돼요. 골고루 쫙 묻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딱 묻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빼줘야 돼요. 자,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붓이 끝이 뾰족할 동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뾰족하죠? 네, 뾰족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써야 될 과제는 요겁니다. 교수님 나이대라서 그런지 교수님이 젊었을 때 즐겨 불렀던 노래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김종호라는 비운의 천재 가수가 있어요. 이 김종호의 그 하얀 나비는 아주 명곡 중에 명곡이죠.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나올 겁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 때 이 비운의 천재 가수가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천재들은 빨리 죽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그가 남긴 이 주옥 같은 노래들을 생각을 하면서 캘리그라피를 한번 이렇게 좀 써보겠습니다. 자, 김자 쓸 때는 김에서 기역과 그 다음에 미음 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께가 틀려요. 그렇죠? 여기서 딱 찍어서 이렇게 길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빼서 이렇게 빼는 거죠. 짧게. 그 다음에 얇게 빼서 더 얇게 빼서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는 거죠. 예,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3획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예, 정호에서도 정을 여기다 쓴다고요. 여기다가. 근데 보통 여기다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습관이에요, 습관. 여기서 정자를 이렇게 써서 줄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글씨 크기는 이 캘리그라피는 한 글씨마다 크기가 틀리고 높낮이가 틀리고 두께가 틀려야 돼요. 그래야 더 예쁜 조형미를 만들어낼 수 있죠. 여기서 쭉 또 두껍게 가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내려와서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이. 자, 그 다음에 호에서도 여기가 빈자리니까 여기서 가서 두껍게 또 하나. 이게 하나기입니다. 이게 하나기예요. 다시 하나. 됐죠? 둘.
은은 이제 조사기 때문에 은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건 최대한 얇게, 작고 얇게 쓴 겁니다. 붓 끝까지 써요. 붓 끝까지고. 자, 붓 끝까지 쓰는 겁니다. 얇게, 예, 의. 김종호 의. 자, 하얀 나비. 하얀 나비에서 여기 두껍게 가서 또 두껍게 하나로 갑니다. 또 하나로 가요. 이렇게. 이게 하늘기예요. 한꺼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찍었죠? 갔죠? 여기서 같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가면서 중요한 건 여기서 힘을 빼줘야 돼. 두껍게 꾹 눌렀다가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획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 하, 얀. 이 이응은 대체로 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얇게. 그 다음에 여기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두 개 점에서 하나는 굵고 하나는 얇게 이렇게 쓴 거죠. 나. 자, 비. 이렇게 김종호의 하얀 나비 이렇게 써봤어요. 그 밑에 보시면 어디로 갔을까? 님 찾는 하얀 나비. 이건 이제 하얀 나비 노래의 가사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붓끝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붓끝만 사용해요. 붓끝만. 속도는 요 정도 속도예요.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찍고 어디로 쌍시옷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그래서 변화를 준다. 을 할 때도 여기 얇게 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 이렇게 3을 씁니다. 까, 쌍기역.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도 작은 글씨 안에서도 이제 글씨 굵기를 좀, 이게 중요하니까. 님이 중요하죠? 예, 님. 찻. 지읒에서도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이건 규칙이에요. 너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작게 씁니다. 그 다음에 하얀 날비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 얀, 나, 비, 점점점.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은 따라쓰기의 글씨를 직접 연습지에다 한번 교수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연습지 요거 따라쓰기의 이 종이는 질이 좀 틀려요. 요거는 실제 우리가 복사지 같은 그런 종이기 때문에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번짐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연습지를 쓰는 거는 이 번짐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효과를 내는데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생각해요. 김종호의 하얀 나비 이제 교수님 연습지에다가 제가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돌톨톨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제 번짐이에요. 번짐. 그래서 이거를 먹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진짜 의도한 선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얇게 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물을 좀 빼줘야 돼요. 먹물을. 자, 여기서 이렇게 되세요. 김종호.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획으로 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빠른 속도. 빠르다. 속도가. 예, 붓의 속도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휙. 그리고 여기서 기역자를 이렇게 꺾어주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떠 있죠. 다. 예, 면으로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야 손으로 읽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드시 이건 뭐냐? 여기서 어때요? 수평이잖아요. 그죠? 수평이에요. 요거는 수직이에요. 수직. 그래서 여기에 90도가 나오게. 90도가 나오게. 예?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정호 써보겠습니다. 정호를 여기도 안 쓰고 밑에다 써요. 왜냐하면 높낮이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자, 호 위로 올리죠. 또 호 이렇게 썼어요. 김정호.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박스가 김자는 이렇게 해서 거의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정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호자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과 또 새로 된 직사각형 이 세 개, 이건 뭐냐면 변화입니다. 이거는 형태의 변화. 형태의 변화. 그러니까 같은 글씨에서도 이 박스 크기를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이만큼 뚝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많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떨어지고. 그래서 이건 또 올리는 거예요. 크기를 보세요. 제일 크고 중간 또 작고 이러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이 변화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할 때 의는 어때요? 조사니까 당연히 얇게, 작고 얇게 빼줘야 돼요. 자, 작죠? 예. 김정호 자, 하얀 나비는 여기 이 김과 정 사이에는 이 공간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줄을 쓸 때는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거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반드하면 여백이 생겨버리죠. 이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요. 하얀 나비의 히읗을 여기서 툭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하. 그리고 이거를 옆에서 하. 자, 얀자는 여기도 공간이 있죠.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얀. 자, 하얀. 그죠? 자, 나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나비는 여기서 바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비. 약간 올라가죠, 또? 예. 나비. 김정호의 하얀 나비. 저 위에 꼬도고 약간 상이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자, 하자가 이렇게 또 박스가 왔어요. 얀자는 어떻습니까? 얀자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또 나왔죠? 여기는 또 작은 직사각형이 나오고요. 이거 새로 된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잘 보세요. 이런 변화들. 똑같은 박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김정호의 하얀 나비. 하자에서도 이 두께가 요 두께 틀리고 요 두께 틀리고 요 두께 틀리죠. 여기 두께 틀리죠. 다 틀리잖아요. 그죠? 두께를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 되게 굉장히 예쁜 글씨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디로 갔을까? 님 찾는 하얀 나비. 자,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얇게 빼는 게 기술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붓 끝까지고요. 속도를 빨리 줘야 돼요. 로 내리죠. 갔을까? 님 찾는 하얀 나비. 형식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바꿀 때는 얘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 차자를 끝을 안 빼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쓰면서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이거든요. 이건 구성을 잘해야 돼요. 예, 구성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글씨 쓸 때는 붓이 이렇게 있으면요. 붓이 이렇게 있죠. 붓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붓끝 요거만 쓰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에서 누르게 되면 글씨가 더 두꺼워지죠. 그러면 먹물을 쭉 빼가지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 붓끝 가지고 빠른 속도로 내면 이렇게 글씨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김정호의 하얀 나비 어디로 갔을까? 님 찾는 하얀 나비.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김현식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서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수님 나이 때나 또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도 요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인 노래가 이제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인데요. 요걸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꾹 누릅니다. 붓을 눌러요. 눌러서 그다음 여기서 힘을 빼줘요.
자, 그 다음에 붓 끝 가지고 여기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 기역자 올려줘야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또 내렸죠. 예, 똑같습니다. 형식이 여기서 하나 들어가고 찍고 이렇게. 자, 현식 얇게. 그 다음에 자, 김현식. 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복이지만 얇게 빼서 간다는 거죠. 자, 내 사랑. 내 사랑. 내 곁에, 다시 한번 내 곁에 똑같습니다. 내 자, 내 곁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작은 글씨 한번 써볼까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 이게 얇게 쓰는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특히 현자, 그 다음에 이제 쌍기역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자 이런 부분들, 곁에서의 요 여자와 현자에서 여자 쓰는 방법. 하나는 반드시 떨어뜨리고 하나는 붙이는 거. 이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거고요. 내 사랑에서도 지금 내 사랑에서도 이제 크기가 틀리죠. 요거를 교수님이 다시 연습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김현식의 현식의. 자, 보셨죠? 현식의 내 사랑. 내 사. 이 공간이 비었으니까 여기서 치우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 사랑. 네. 내 사랑. 내 곁에. 자, 여기서 점점점 이렇게 썼어요. 얇게 한번 써보세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 이게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 이렇게 가사의 한 대목입니다. 자, 나의 모든 사랑이. 자, 모든 사랑이. 자, 떠나가는 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연습지에다 쭉 썼는데, 보통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보통 여기 날짜를 써요. 선물할 때는. 날짜까지 한번 써볼까요? 자, 2020년, 오늘 4월이죠? 4월인데 우리는 봄으로 할게요. 예? 자, 봄. 교수님 호가 뭐죠? 청목이라고 했습니다. 청목하고 낙관을 찍으면 이제 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건데, 여기서 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뭘 보냐 하면은, 김에서도 똑같이 이 형태의 박스를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박스가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 나왔죠. 여기서는 또 이렇게
크기가 틀린 정사각형이 나오고요. 요거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직사각형이죠. 요거는 옆으로 작은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근데 변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규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김현식 하게 되면 어떻게 쓰냐면요. 김현식 해갖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똑같은 이 줄을 맞히는 게 이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렸죠? 다시 올라갔죠? 예? 이런 어떤 높낮이에 대한 변화.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갔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에 대한 변화를 또 이렇게 박스의 크기를 보게 되면 이런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내 사랑에서도 여기 비었기 때문에 랑자를 크게 이쪽으로 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랑자 쓰기 어렵죠? 자, 한번 옆에서 리 한번 볼게요. 자, 랑자를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크게 보면 3자예요, 3자. 여기서 보게 되면 3자가 보이죠, 3자가. 이렇게 3자가 보여요.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3자가 돼요, 3자. 3자가 보이죠, 3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자가 보여요, 2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플러스 된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런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빼가지고 이것도 반드시 이런 곡선을 그려가지고 그려줘야 안정감 있게 돼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리지 않게, 이렇게 위에 열리지 않게 수평을 맞출 것. 그래서 모든 글씨는요, 기본적으로 수평과 이 수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시게 되면 다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이죠. 예, 수직이에요. 자, 이거 질서예요, 질서. 이런 질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글씨에서의 이런 어떤 수평, 이런 수평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수평이잖아요, 그죠? 수평이잖아요, 수평. 요 수평.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이 기본적으로 질서에 해당합니다. 질서. 그걸 이제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기본이 되고 플러스 변화를 준다. 변화를 준다. 변화에서도 1번이 뭐냐? 굵기의 변화다. 굵기의 변화. 굵잖아요. 그죠? 굵고 얇고 이런 굵기의 변화가 다양하게 준다. 두 번째는 뭐냐? 높낮이의 변화. 높고 낮고의 변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같은 글씨에서도 이 굵기의 변화를 가지만, 지금 여기서 여백을 없애는 거예요. 여백을 없애서 덩어리로서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덩어리감. 여백이 없잖아요. 그죠?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이 꽉 채워지게. 여백일 때는 랑자를 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짜보세요. 또는 이제 쌍디귿이잖아요. 쌍자음들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보세요. 쌍자음 쓰는 그 방법은, 자, 떠를 쓸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써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쓰고, 반드시 내립니다. 이렇게. 자, 기억. 이렇게 안 써요. 안 씁니다. 자, 까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그렇지만 비읍 같은 경우는 한 대 몰았어요. 복잡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러스 시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읍도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이지 않게끔 한 대 몹니다. 이거는. 빵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쌍지읒, 쌍시옷에서 시옷 받침에서는 시옷을 이렇게 변화를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쑥 할 때 위에 받침이 아니라 위로 가죠. 위로 갈 때는 쑥을 이렇게 쓰죠. 자, 쑥 내리고 얇고 쑥떡
쑥떡. 반드시 여기 단자를 주는 거예요. 이만큼의 단자를 주는 거죠. 이것도 단자를 주고. 그래서 이것도 변화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것 잊지 않고 여러분이 적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여러분이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이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글씨를 가지고 또 이번에 또 따라쓰기를 한번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과제를 전부 다 채점을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을 썼는지를 보고 여러분 성적을 좀 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는 김종구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가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만강 푸른 물에 너젖는 뱃사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라는 걸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받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두만강에서 이 두자를 좀 강조를 해줬어요. 이 어떤 글씨를 강조할지는 변화가 많아요. 이게 이따가 연습을 하면서 어느 걸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느낌이 좀 완전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자 할 때도 자, 여기서 푹 찍어서요. 이렇게 두껍게 나갑니다. 자, 두껍게 나갔죠? 좀 얇게 빼서, 자, 여기서 이렇게 빼줬어요. 이렇게 빼준 거 뭐냐면, 요 사이에 이 푸자를 집어넣으려고 뺀 거예요. 이렇게 빼면 일로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가서, 강. 자, 두만강 나왔어요. 푸른 물에도 마찬가지예요. 푹 찍었죠? 자, 여기 붙고, 이거는 여기서 붙고, 자, 이것도 이렇게 빼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3이 나왔죠? 2로 맞히는 겁니다. 이렇게. 2로 맞히는 거예요. 자, 물. 자, 쫙 가서 또 3이 나오고 2로 되는 거. 예, 이런 거 조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얇게 빼서 아주 예민하게 쓴 겁니다, 이게. 자, 예. 자, 그러면 요 물과 애 사이에는 공간이 있겠죠? 요 사이에다가 노를 쓴 겁니다, 이게. 노. 젖는, 자, 쭉 가서 시옷은 어떻게 해서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조사니까 얇게 빼는 겁니다. 자, 뺐어요. 노젓는. 자, 뱃사공. 자, 여기서 쭉 가서 찍고 또 하나 짧고 하나 길게. 자, 공.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연습지에다 또 한번 해볼게요. 연습지에 쓰면서 교수님이 쓴 저 글씨의 구성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저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것도 보시게 되면 다른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자, 두만강 푸른 물에. 그래서 저기에서 두자를 좀 작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른 걸로 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작게 씁니다. 이렇게. 강자를 크게 씁니다. 강자. 두만강. 예. 푸를 강조해 볼게요. 또. 길게 빼줘요. 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물. 여기선 빼가지고요. 자, 3, 2. 애는 끝에서 들어가서 자, 두만강 푸른 물에 이렇게 나왔죠? 자, 노젓는 길게 뺍니다. 이렇게 길게. 이 변화의 변화. 이런 변화. 어떤 형태든지 이런 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의 매력입니다. 이게.
자, 전, 는. 자, 어떻습니까? 저기 쓴 글씨하고 구성이 틀리죠?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이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변화를 더 많이 주면 줄수록요 더 예쁜 글씨가 나온다는 거죠. 자, 뱃사공은 어디다 넣을까요? 요거다 놓습니다. 자, 뱃사공 비었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 글씨하고 틀린 게 뭐냐면 변화를 많이 준 거예요. 요거는 기본형이라 그러면 이 획을 더 길게 빼가지고요 더 거칠게 빼주는 것. 그래서 변화를 많이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노에서의 우리가 이 오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빼는 거 뭐냐면 여기는 여백도 해소하고요. 이 밑으로 빼면서요 다시 여기 여백이 생기면서 공짜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젖에서도 이렇게 있고 밑에서 쭉 빼졌죠. 요거는 이 변화인데 변화. 이건 일종의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요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형태가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수님이 이거 쓴 건 뭐냐면은 꼭 이 형식이 정답이 아니고 어떠한 변화도 다 가능한 게 캘리그라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죠. 제가 다른 형태로 또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라피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자, 어느 걸 이걸 또 변화를 해줄까요? 자, 두자를 한번 또 강조 한번 해볼게요. 자, 찍었어요. 자, 이렇게 두가 이렇게 갔죠? 여기서 길게 빼줬어요. 굉장히 크죠? 예. 두자를 좀 강조한 겁니다, 이번엔. 자, 강. 자, 그럼 두자 강조했으니까 푸자는 어떻습니까? 요건 좀 변화를 좀 자제해야죠. 푸른 내려간 거죠. 예, 푸른 물자는 여기다 써줘야겠죠. 공간이 비니까. 자, 푸른 물에. 자, 노젓는. 여기서 노젓는. 어떻습니까? 자, 뱃사공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같이 써봅니다. 공. 어떻습니까? 자, 요게 이렇게 풀을 강조했을 때와 두를 강조했을 때 느낌이 틀리죠? 그리고 따라쓰기 교재하고 틀리죠? 요거는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느낌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자를 쓰면서 한 대 묶어낼 것이냐, 중간을 쓰면서 변화를 더 줄 것이냐에 대한 차이죠. 이 결론은 뭐냐면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여러분이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따라쓰기를 하면서 배치를 한번 자유롭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여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3개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여러분이 책에 있는 형태와 달리 이런 변화를 한번 줘봤어요. 우리가 이제 따라쓰기는 여러분이 과제로 반드시 내야 되고요.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은 꼭 연습지가 아니래도 여러분이 복사지, A4 복사지에다가 저걸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변화를 여러분 나름대로 변화를 한번 줘서 써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첫째 과제는 책에 있는 3개를 오늘 강의한 내용을 따라쓰기 할 것. 두 번째는 이 3개를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배치를 해가지고 3개를 써서 찍어서 추가로 올립니다. 그럼 총 몇 개를 올려야 돼요? 전부 6개를 올려야겠죠? 6개를 올리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변화를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5월 둘째 주에
또 셋째 주에 수업을 할 때 교수님과 함께 제가 1대1로 다 맞춰가지고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캐리어그래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세하게 교수님이 설명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보고 난 다음에 흔적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흔적을 많이 남기고 가장 흔적을 좀 멋지게 남긴 우리 학생들한테는 교수님이 캘리어 써갖고 이름을 예쁘게 쓸 수 있는 써서 선물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구독도 눌러주는 그런 센스가 있는 우리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